네, 지금 현재 영상은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의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는 정말 2달, 3달만 지나도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3월부터 팹 1기 공사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3만 명 가까운 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는 용적률이 상향돼서 거의 120m 높이 공장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평택 삼성 반도체 때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하이닉스와 가장 가깝게 이어지는 IC가 바로 이 남용인 IC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하이닉스까지 출퇴근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이 남용인 IC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인 IC는 폭발적으로 유동이 많아지는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의 핵심 IC 중에 하나인 남용인 IC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 그리고 아래쪽 안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IC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잘 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봐보면 이런 IC 주변으로 차량 유동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물류 단지들도 생겨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용인에는 이제 위쪽으로 북용인 IC 그리고 남용인 IC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안성 쪽으로는 이제 안성 바우더기 IC 그리고 안성 맞춤 IC, 아래쪽으로 금강 IC, 서운 입장 IC가 있습니다. 이 안성에만 4개의 IC가 생긴다는 것은 이 안성이라는 지역에 앞으로의 유동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IC 각각 다 의미가 있고요. 하나하나가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은 이 하이닉스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 지역입니다. 이 안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남용인 I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영상은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의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는 정말 2달, 3달만 지나도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때마다 현장의 영상으로 현장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영상은 57번을 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왼쪽으로 318번 도로를 타고 남용인 IC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3월부터 팹 1기 공사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3만 명 가까운 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는 용적률이 상향돼서 거의 120m 높이 공장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평택 삼성 반도체 때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도 2015년에 처음 1기를 착공하고 20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이 지났는데요. 삼성도 아직 다 지으려면 1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상향돼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안성에서 위로 올라오는 57번 도로도 2차선이고 현재 좌회전해서 318번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이 길도 지금 2차선이고 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보계 원삼로도 2차선, 다 2차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런 2차선 도로들로는 내년 3월 팹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도로가 이제 하길리에서 묵리, 천리까지 이어지는 318번 도로가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지금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설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이 입주한다고 6월 24일에 발표했죠. 도쿄일렉트론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 공정용 양산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조장치 매출액 규모 세계 4위, 아시아 1위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R&D 센터를 지으려고 개발동 설치 계획과 업종 변경 등의 내용으로 원삼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용인에서 6월 11일에 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삼 일반산업단지를 지나서 318번 도로를 따라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앞쪽에 이제 문수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수산 터널이 나오는데요. 그 터널이 대략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한 1km 정도, 현재 가는 방향에서 이제 왼쪽 방향이겠죠.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남용인 IC가 생깁니다. 네, 드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57번 국도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318번 도로를 타고 오던 중이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문수산 터널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하이닉스와 가장 가깝게 이어지는 IC가 바로 이 남용인 IC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하이닉스까지 출퇴근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이 남용인 IC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8번 도로를 타고 쭉 더 가면은, 조금만 더 가도 220만 평의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바로 위쪽에는 덕성 일반 산업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인 IC는 폭발적으로 유동이 많아지는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 영상을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는 문촌리 독성리 산업도로가 지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정말 포장이 많이 됐고, 고속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통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남용인 IC는 올해 개통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면 아직 진전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도면 영상 띄워드릴 텐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아직 감이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완공된 모습을 찾아와 봤습니다. 기존에 올라가서 톨게이트가 생기는 안이 아니라 하이닉스와 더 가깝게 바는 방향으로 톨게이트가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로 다시 한번 이 위치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126만 평의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왼쪽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용인 IC가 생기는 지점이 대략 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차량 영상에서 이동할 때는 이제 하이닉스를 따라서 57번 국도를 타고 올라와서 318번 도로로 갈아타고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좌측편에서 원삼 일반산업단지를 지나갔었죠. 도쿄일렉트론이 들어온다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원삼 2 일반산업단지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쪽으로도 크게 다 산업단지가 될 것 같은데, 산업단지 물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조금씩 산업단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8번 도로에 붙어서 남용인 IC 이쪽까지 가는 곳은 정말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바로 IC를 타고 위로 가면은 서울 방면, 아래로 가면은 안성과 세종,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220만 평의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도 이 84번 국지도가 연장이 된다고 제가 그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렸었죠.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동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용인 IC가 생기는 이 지역이 정말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토지를 볼 때 아셔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무조건 여기서는 318번 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붙어 있으면 좋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쪽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제 빠져나가서 램프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땅들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318번 도로도 가깝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의 땅들, 이런 땅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땅을 보실 때 가까우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 도로가 어떻게 나고 IC가 어디부터 생기고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요 정도 지점부터 해서 이 318번 도로 여기까지는 정말 가치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면은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묘지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묘지는 뭐 공동묘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묘지는 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용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지라든지 잡종지, 목장용지, 유원지는 소위 나대지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축을 할 때 전, 답, 임야 같은 것들은 건축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농지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임야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금액적으로 보면 꽤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묘지나 잡종지, 목장용지, 유원지는 전용할 필요가 없는 좋은 땅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예전에 용인시의 공동묘지였는데 지금은 다 파서 나갔습니다.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묘지? 공동묘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묘지나 잡종지, 목장용지, 유원지는 전용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것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묘지부지 쪽은 IC가 빠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수용이 됐어요. 이렇게 이 위쪽 묘지 일부분이랑 아래쪽에 답 일부분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수용될 때 용인 도로공사에서 평당 230에서 240에 보상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도로에 붙은 땅이 거래되는 가격은 그것보다 가격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땅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도로 붙어 있는 땅들은 300부터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남용인 I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용인 IC는 너무나도 핵심 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찾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이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 드리겠습니다.